오늘은 이탈리아 납작빵, 탈라 로마나를 만들었어요. 이 반죽으로 피자부터 파누오 쪽까지 만들 수 있더라고요. 얼마나 촉촉하고 쫄깃한지. 그럼 고고. 오늘은 비가와 르뱅을 모두 이용했어요. 르뱅이 없으시면 르뱅을 빼고 하셔도 돼요. 비가는 계산하기 쉽게 밀가루와 물 2대1 비율로 만들어 사용했고 전체 레시피에서 사용한 만큼 덜어내서 계량하면 돼요. 사실 이 반죽은 비가로 반죽 하나를 만들고 르뱅으로 반죽을 하나 더 만들려고 계량을 해뒀는데 비가로 반죽을 만들다가 실수로 르뱅을 부어 탄생한 반죽이랍니다. 하하. 먼저 비가를 만들었어요. 물 150g에 이스트 0.6g를 풀어주고 밀가루 300g에 물을 조금씩 나눠 부으며 섞었어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야무지게 섞이지 않고 푸슬푸슬하게 섞이는데 마치 크럼블 소보로 뭉치는 느낌처럼 섞었어요. 스크래퍼로 자르듯이 섞으면 잘 섞여요. 아니면 손으로 비벼주듯이 섞어도 돼요. 가루와 물이 대충 섞였을 때 깊이가 있는 통으로 옮겼어요. 꾹꾹 누르지 않고 포슬포슬 적당히 담아서 시작점을 표시했어요. 반죽했던 통에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통이 조금 커서 좁은 곳으로 옮겨주었어요. 22도 실온에서 3시간 후 부피가 조금 커져 있고 냄새는 아직 약간 밀가루 냄새가 나요. 살짝 누르면 처음보다 조금 말랑한 느낌이에요. 다시 2시간 후 눌렀을 때 조금 더 폭신해졌어요. 부피는 거의 50%를 넘어가고 있었고 냄새는 조금 달큰한 밀가루 냄새라고 해야 할까? 냉장고로 옮기고 다음날 사용할 거예요. 약 20시간 후 부피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향은 조금 은은한 발효향이 났어요. 이스트의 꼬릿한 냄새가 아니라 은은하고 기분 좋은 발효 냄새예요. 발효 그물도 잘 보이네요. 꺼내보면 바닥면에도 작은 기공들이 보여요. 잘라보면 단면에도 잔잔한 기공들이 보여요. 이제 이걸로 반죽을 할 거예요. 먼저 만들어진 비가를 잘라서 넣어주었어요. 저는 대충 잘랐는데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자르는 것이 반죽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밀가루를 넣어주고 이때 실수로 르뱅을 넣어버려서 그냥 다 같이 넣고 반죽했어요. 소금, 소량의 이스트를 넣었어요. 여기서 처음부터 물을 넣고 돌리면 비가 덩어리 때문에 물과 가루가 다 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루와 덩어리가 어느 정도 섞일 때까지 끊어주듯이 돌려주어야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남은 물 250g 중 200g을 넣었어요. 물을 넣고도 한 번에 돌리기보다 몇 번 끊어준 다음 돌려주시면 내용물이 다 튀거나 넘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네, 저도 대참사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어요. 흑흑. 물에 밀가루가 어느 정도 흡수가 되었을 때 1단으로 2분 2단으로 4분을 돌렸어요. 비가 덩어리와 모든 재료들이 잘 섞인 상태예요. 1단으로 내려 남겨둔 50g의 물을 천천히 섞었어요. 그리고 2단으로 올려 빠르게 흡수시켰어요. 물 흡수가 끝나고 올리브 오일도 동일하게 1단으로 섞고 2단으로 흡수시켰어요. 흡수가 끝난 반죽은 2단으로 마무리 작업을 했어요. 총 10분이 걸린 것 같아요. 반죽이 매끄럽고 광택이 예쁘게 흐르는 상태예요. 탄력 있고 얇게 잘 늘어나요. 반죽 온도는 26도였고 통으로 옮겨 시작점을 표시했어요. 1시간 후 반죽은 약 25% 정도 상승해 있었어요. 반죽 윗면은 반질반질 광택이 나고
약간의 기포방울이 보여요. 손에 살짝의 물을 바르고 반죽의 중앙을 들어서 당기면서 늘려주고 안으로 말아 넣으면서 폴딩을 했어요. 탱글탱글 통통해요. 40분 후 높이에는 큰 변화는 없었는데 표면에 약간 더 큰 공기방울도 몇 개 보였어요. 동일하게 중앙을 들어서 당겨 늘려주고 안으로 말아 넣으며 폴딩했어요. 반죽이 조금 통통해진 느낌이에요. 찰랑찰랑 통통한 게 아빠 배 같았어요. 하하. 폴딩이 끝난 반죽은 냉장으로 옮겼어요. 3시간 후 반죽이 100%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내일까지 더 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흑흑. 아침에 꺼낸 반죽은 100%를 넘었어요. 윗면도 통통하고 큰 기포도 보여요. 뒤집어서 반죽을 꺼내고 사용할 사이즈로 분할을 했어요. 공기층이 통통하게 느껴져요. 저는 100g으로 잘라서 파누오쪼를 굽고 나머지는 300g에서 400g 정도로 나눴어요. 400g으로 분할한 반죽은 사각형 모양으로 가성형을 해주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말아주듯이 접어주고 90도로 돌려서 가장자리를 중앙으로 모아서 닫아주었어요. 약간 사각원 기둥 모양 같아요. 100g의 반죽은 원형으로 둥글리기를 해주었어요. 반죽은 실온에 두고 약 2배 정도 발효를 했어요. 사이즈에 따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먼저 작은 사이즈는 파누오쪼를 만들어 먹기로 했어요. 세몰리나 가루를 덧가루로 넉넉하게 담아서 깔아주고 손가락으로 반죽의 반 지점에서부터 공기층을 살살 밀어 올리듯이 누르면서 위로 올려 가장자리 테두리를 만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뒤집어서 다시 나머지 반도 동일하게 펴주었어요. 테두리를 조금 통통하게 남겨두면 구웠을 때 입술이 예쁘더라고요. 어느 정도 테두리 모양이 잡히면 오른손으로 반죽의 반을 눌러서 고정하면서 왼손으로 반대편을 당기면서 늘려주었어요. 반죽을 원형으로 돌리면서 당기고 늘리면서 펴주었어요.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면 덧가루를 털어내고 바닥으로 옮겨서 반죽을 동일하게 당기고 돌려주면서 모양을 넓혀주었어요. 적당한 사이즈로 편 반죽은 베이킹 시트 위로 옮기고 올리브 오일을 뿌려준 다음 반을 접었어요. 가장자리 테두리를 잡아주면 구웠을 때 모양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접은 반죽 위에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예열한 오븐에 반죽을 밀어넣고 구워주었어요. 오븐에 따라 굽는 시간은 달라지기 때문에 색을 보며 꺼냈어요. 3개를 구웠는데 하나는 꺼내다가 뒤로 넘어갔어요. 흑흑. 노릇노릇 잘 나왔네요. 겉은 바삭하고 안에 공기층으로 빵이 가벼워요. 아, 진짜 너무 뜨거운데 열어보고 싶다. 입술 테두리에 공기층이 통통하네요. 자, 이제 팔라로마나 성형을 할게요. 통통해진 반죽을 덧가루 위로 올려주고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넓고 크게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가장자리를 대충 눌러주면 성형이 쉽더라고요. 넓게 사각으로 편 반죽을 2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면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손가락 길을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반죽을 누르고 아래로 늘렸어요. 조심스럽게 들어서 팔에 걸치고 덧가루를 털면서 뒤집어서 한 번 더 동일하게 눌러주었어요. 꾹꾹 잘 눌러야 중앙이 부풀어 오르지 않더라고요. 은근히 재밌어요. 히히. 다시 팔에 걸어서 덧가루를 잘 털어주고 반죽을 베이킹 시트로 옮기고 모양을 한 번 더 잡아주었어요. 윗면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주었어요. 예열한 오븐에 반죽을 넣고 윗면에 색을 보고 꺼냈어요. 넓적한 쟁반 같은 빵이 나왔어요. 하하. 겉은 바삭하고 속은 가벼워요. 궁금해서 바로 잘랐어요. 와우, 마치 구름 같은 느낌. 하하. 와, 진짜 맛있겠다.
저 이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빵이에요. 분할도 크게, 성형도 크게. 완전 좋지 않나요? 하하. 겉은 바삭한데 속은 또 촉촉하고 쫄깃하고 식감까지 맛있다 맛있어. 좀 전에 구워둔 파누오쪼를 바질 페스토를 바르고 치즈를 넣어서 한 번 더 구웠어요. 빵만 이렇게 구워놓고 샌드위치를 해도 되고 소스를 바르고 여러 재료들을 넣어서 조리해서 먹어도 되겠어요. 약간 반접은 피자 느낌으로다가 히히. 대박. 겉은 바삭바삭 속은 쫄깃쫄깃. 요건 올리브 오일을 바르지 않고 구운 거예요. 빵 색감이 조금 거칠고 건조한 느낌이네요. 그렇지만 가볍고 폭신하고 쫄깃하고 맛있성 히히. 반죽 만들어서 한 번에 잔뜩 구워놓고 발사믹 오일에도 찍어 먹고 소스 올려서 피자 해 먹고 이것저것 넣어 샌드위치도 만들어 드셔보세요. 그럼 오늘도 즐배하세요. 끝.